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 그런데 제기됐던 13개 의혹,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유가족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분노하고 허탈감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또 유족들 그동안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도 계속 해오고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이제 현장에서 보신 분 특히 노숙 79일째 되신 분입니다. 고 임경빈 학생 어머니죠. 전인숙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빈이 엄마 전인숙입니다. 예. 이제 경빈 어머님, 지금 청와대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79일째 지금 노숙 중이시라고요?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강추위가 있었는데. 추위나 이런 거는 예. 솔직히 사람인데 안 힘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아이들의 진상규명만을 바라보고 왔던 엄마여서 날씨는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정말 위기 섞인 답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 그냥 추위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결과도 그곳에서 이제 노숙하시다 보시는 거죠? 보셨죠? 예. 그냥 농성하다가 기자님을 통해서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자님들한테는 조금 더 빨리 알려주신다 그러시라고요, 결과를. 듣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 먼저 충격적인 그 결과를 들어서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특히 무혐의 판결 중 하나가 이제 임경빈 군 이제 구조 방기 혐의 아니었습니까? 이제 의사 판정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사망을 판정했다 이런 혐의였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빈이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한 부모로서 경빈이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사망 판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저의 느낌은 정말 살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헬기로 이송을 안 하고 배를 통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4시간 41분에 거쳐서 해경들이 아이들을 끌고 다녔다라는 그러한 내용 정황들을 저희가 포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그렇게 끌고 다녔다라는 그 상황에 아이가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끌려 다녔다라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아니었고 그때 상황에 왜 구조 조치를 그렇게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성 조치에 따른 그러한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본인들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위급한 아이는 헬기를 태워보지도 못하고 태워서 갔으면 차라리 병원에서 의료 시술이라도 받았을 그런 아이를 전혀 이런 것조차도 받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들이고 어떤 승객이든 나왔던들 경빈이처럼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조치를 다 조사를 해서 당연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세월호 참사가 똑같은 다른 참사로 이루어졌을 때 벌어지기라도 하면 똑같이 이런 경빈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벌어졌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이 아이는 그냥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판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괜찮을 거야. 이런 버젓한 행동들을 똑같이 할까 봐 저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 꼭 밝혀서 꼭 책임자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자, 그 뭐 주요 혐의들 대부분이 이제 무혐의 처리이 됐는데, 네. 지금 뭐 기무사 국정원이 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예. 이러한 곳은 뭐 하는 곳이지? 어디에 있는 곳이지? 예.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그러한 곳에서 저희를 사찰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사찰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평범한 이런 그냥 일반 국민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찰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사찰을 당할 수 있었구나. 사찰을 당해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겠구나. 이거 세월호 참사 아니었으면 전혀 모르고 살았을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정황이나 증거나 이런 걸 가족들이 여지껏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수사 요청을 했고 저희한테는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황들을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많은 그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충격적이고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고 엄청난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이러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듯이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야.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일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그냥 이게 세월호 가족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들 다 분노하고 다 화를 내면서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을 저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특수단에서는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맞다. 근데 네. 뭐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요지입니다. 보니까 무혐의 요지인데 방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매우 무서운 상황을 겪으셨다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가족들이 이를테면요? 진도를 내려갈 때 예. 사복을 입은 경찰 두 분이 계속해서 미행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들킨 적도 있고요. 미행을 당하셨다고요? 예. 그분들의 답변은 네.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겪었던 일이었고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정면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리고 다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마치 뒤에서 가족들이 쉬는 시간에 뭐 휴게소를 들른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다거나 그 길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미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평범한 경빈이 엄마였고 예. 그냥 진상규명을 바랄 뿐이었고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7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예. 7년째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조차도 주지도 않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까지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런 사찰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보면 저 그 기기국을 통해서 예. 그 파악을 해봤더니 저도 서울의 경찰서 두 군데에서 예. 제 거를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엄마로서 누구를 패거나 아니면 제가 범법자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부모를 사찰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예. 이유를 밝혀야지만 이건 정당한 거잖아요. 예. 국민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거고요. 경찰서 두 곳에서 조회했던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7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번에 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뭐 정부 관계자 9명 기소하긴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청을 제가 예. 저희 세월호 같은 경우는 목포에 세월호가 인양이 됐을 때도 예. 가족들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7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정부를 제대로 신임을 못해요. 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만 했을 그런 상황에서 목포에도 다니면서 특조위 방해 재판을 거의 안산에 올라오면 서울을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늘 방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방청을 늘 하면 이 관계자들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저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워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들. 예. 그 꽃봉오리들이 그렇게 져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안타까워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겠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수첩이라던가 뭐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뤄지는 진행 사항이라던가 회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늘 보면서 이거는 의문점이 있고 이걸 밝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저는 재판장에서도 느끼는 그게 있었어요. 예. 잘 살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산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쓰고 훌륭한 그 답변을 만들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 세월호에 대한 그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네. 너무 철저하게 만들어서 제가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와 나라도 저렇게 믿겠는데 전혀 모르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 사람을 신임을 하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예. 네, 어머님 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지금 뭐 노숙 농성도 하고 계시지만 또 1인 시위도 지금 뭐 횟수로 3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 뭔가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네, 지금 뭘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그 세월호 특수단이 스스로 뭐 백서 쓰는 심정으로 정말 명명백백히 다 밝히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꾸렸거든요. 근데 그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4년도 12월에 이미 발표를 먼저 했어요. 세월호는 안전사고였고 경비인은 헬기를 타고 나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기 사천위에다가 다시 재조사를 요청을 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영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 영상을 보고 다시 재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그 특수단이 꾸려졌어요. 꾸려졌는데 저는 이 검찰 조직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너무 그 똑똑하고 잘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2014년도에 그 답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저는 청와대로 올라왔어요. 제발 검찰에서라도 진상규명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모든 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답변을 요구를 해서 청와대에 올라와서 제발 그 의지 섞인 힘이 섞인 이런 이야기를 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발 좀 해달라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 당시에 아이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피켓 하나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맞고 눈이 와도 맞고 그냥 계절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3년째 이러고 있어요. 횟수로는. 근데 아직도 의지 섞인 답변을 안 주고 계셔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자, 이번 결과 나온 다음에 사회참의회 그 장완익 위원장이 좀 사임했습니다. 책임진다면서.
이분의 사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예, 예. 참 힘든 일을 이제 좀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예, 예. 근데 아이들이 지금 진상규명이 전혀 된 게 없잖아요. 예, 예.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게 뛰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지금 그만두셨다라는 거는 조금 책임감 면에서 네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힘들고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하게 지금 진상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됐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러고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사임을 하셨는데 이거는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나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임경빈 학생 어머니 전인숙님과 인터뷰했습니다.